어느 날 영혼이 모조리 뜯겨나간 듯한 텅 빈 공허함에 거울 앞을 서성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내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깊은 상실감뿐이었던 밤.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는 짙은 절망감에 홀로 숨죽여 울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즈 유튜브 꿈꾸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귓가에 닿을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내면의 가장 연약한 곳을 건드리는 조금은 서늘하고 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채널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깊은 상처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정한 가면을 쓴 누군가에게 끝없이 감정을 착취당하며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는지조차 모른 채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많은 당신을 위한 연대와 생존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상처를 너무나도 쉽게 위로하려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힐 거라고, 무조건적인 이해와 용서만이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갈등은 오해에서 비롯되며 대화와 타협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결코 평범한 논리나 섣부른 용서로 치유되지 않는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왜곡된 관계가 존재합니다. 타인의 선의를 온전히 자신의 권리로 여기고 타인의 헌신을 양분 삼아 자신의 거대한 자아만을 끝없이 팽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에는 철저히 무감각하면서도 자신을 향한 작은 비판에는 격렬하게 분노하는 심리적 포식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잔혹한 진실을, 제 삶을 철저히 관통했던 뼈아픈 경험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여러분과 나누며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느끼고 제 삶의 궤적을 비추어 깊이 음미할 책은 저명한 임상심리학자 라마니 더바술라의 역작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 널려있는 당신은 그저 옳다고 말해주는 흔하고 뻔한 위로를 건네는 힐링 에세이가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타인의 심리적 에너지를 흡혈하는 존재들, 이른바 나르시시스트의 민낯을 아주 차갑고도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해부하는 심리적 생존 지침서입니다. 작가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넘치는 사랑과 끝없는 인내, 뼈를 깎는 헌신이 언젠가는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 혹은 희망 고문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저는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며 마치 심장 깊은 곳을 예리한 비수로 찔린 듯한 강렬한 통각과 마주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타인을 돕고자 했던 찬란한 시간들을 그토록 교묘하고 자기중심적인 관계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 통째로 바친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제 삶에 스며들어와 제가 소중하게 쌓아올린 가치와 철학을 무참히 훼손시켰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순수한 선의였습니다. 저는 그저 벼랑 끝에 선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 끌어 올려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웃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교육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도약을 돕는 일은 제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저희 영혼을 갉아먹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과거 어떤 이들과 교육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통해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공간의 창업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들을 위해 저는 제가 가진 자원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피땀 흘려 마련했던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와 교육 기자재들, 그리고 공간을 채우는 필수적인 물품들을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꺼이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땀 흘려 얻어낸 저의 물리적 분신이자 그들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무조건적인 응원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서 저희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갈아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고 단순한 암기가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육 커리큘럼을 다듬었습니다. 방학이면 하루의 절반 이상을 그곳에 머물며 학생들을 지도했고, 아이들이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결과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교육자로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깨우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믿었던 관계의 기반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간이 자리를 잡고 눈에 띄는 성과와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실은 철저히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습니다. 저의 헌신과 노동에 대해 사전에 약속되었던 최소한의 보상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핑계와 변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저의 정당한 권리는 아주 쉽게 무시되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동등한 파트너나 존중받는 교육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히 소모되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도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일방적이고 무례한 요구들이 일상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상호 존중이 결여된 지시와 타인의 인격을 배려하지 않은 언사들이 저희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당함 속에서도 제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저희 학생들의 순수한 성취와 땀방울이 누군가의 화려한 포장지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주말을 반납하며 치열하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마침내 전국 규모의 큰 대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을 때 저는 벅찬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곧바로 다른 이의 이름으로 덧칠되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 모든 교육적 철학을 기획하고 아이들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이끄는 것처럼 외부를 향한 철저한 보여주기식 홍보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정작 그 과정에서 피와 땀을 흘린 저의 이름이나 학생들의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타인의 지적 재산과 교육적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쉽게 가로채면서도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라마니 더바술라가 책에서 경고했던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을 빛내는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착취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저는 공적인 제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지난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한 지위와 통제 아래에서 장시간의 노무를 제공했지만 제도를 움직이는 차가운 서류들은 저의 핏발선 시간들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의 형식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노동의 고통과 일방적인 착취의 구조는 너무나도 쉽게 외면당했습니다. 나의 업적이 탈취당하고 나의 선의가 철저히 이용당했음에도 제도적 구제는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한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발걸음을 지금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저를 더욱 깊은 절망과 환멸로 몰아넣은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없이 다정하고 유능하며 헌신적인 교육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그 가면 이면에는 타인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무서운 본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통제욕은 더욱 노골적이고 거칠게 발현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안식처마저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모습은 심리적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반전은 그 억압적인 관계 속에서 희생자인 줄로만 알았던 또 다른 인물 역시 본질적으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통제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약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동정을 구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혹은 그저 눈에 거슬리는 타인들을 교묘하게 파괴하려는 서늘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타인의 일터를 무너뜨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과장하여 무수한 민원과 거짓 소문을 양산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도를 악용하고 타인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여 누군가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면서도 그들은 일말의 죄책감보다는 묘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선의를 가장하고 뒤에서는 치밀하게 누군가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삶을 흔들어 놓는 그 이중성. 그 두 사람은 겉보기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갈등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타인의 고통에는 완벽하게 눈을 감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과 통제력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타인의 순수한 연민을 착취하고 타인의 절망을 밟고 서서 자신들의 텅 빈 자아를 위태롭게 지탱하는 사람들. 저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연민하고 돕고자 했던 대상은 상처 입은 가엾은 존재들이 아니라 타인의 빛을 흡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끝없는 블랙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상처나 결핍이 현재 타인에게 가하는 무자비한 폭력과 기만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음을 그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추악한 기만과 진실을 목도한 후 저는 치가 떨리는 환멸 속에서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 병들고 기괴하게 뒤틀린 관계 속에서 저희 교육적 철학과 맑은 영혼을 단 1mm도 갉아먹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제가 그들의 시작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던 저희 정당한 자산과 인프라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계를 세우고 통제를 벗어나려 하자 그들의 본성은 다시 한번 추악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합의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저희 물리적 자산마저 마치 처음부터 자신들의 권리였던 것처럼 무단으로 점유했습니다. 소통의 창구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제도적 허점과 타인의 취약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며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려 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지 능력이 취약한 타인까지 끌어들여 거짓의 방패막이로 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인간성에 대한 깊고 서늘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불의에 타협할 수 없어 법과 제도의 문을 두드리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외쳤지만 때때로 법의 잣대는 저희 간절함만큼 섬세하거나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교묘한 변명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리가 때로는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짐을 떠안아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저는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선의를 베푼 결과가 왜 이렇게 가혹한 형벌로 돌아와야 하는지, 진실을 밝히는 길이 왜 이토록 험난한지 수없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제 내면을 갉아먹는 깊은 자책과 무력감이었습니다. 내 진심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진실이 부정당할 때 사람은 칠흑 같은 의심의 늪에 빠집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걸까? 내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 모든 고통을 자초한 걸까? 매일 밤 송곳으로 찌르듯 제 자신을 비난하고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라마니 더바슬라의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가 한 줄기 빛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자는 책의 지면을 빌려 상처받은 이들을 향해 너무나도 단호하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을 읽어 내려가며 저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선의, 연민, 책임감, 그리고 배려심을 속주로 삼아 자라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인간적 특성을 자신들의 무기로 역이용합니다.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돕고자 했던 제 마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저의 열정, 그 순수한 마음 자체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배신하고 타인을 기만한 자가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지, 세상을 향해 맑은 마음을 열었던 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책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책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대의 명분 아래에서도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혹은 관계의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무의식적으로 묵인합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해도, 나의 지적 성취와 노력이 가로채여도,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강요받아도 침묵하며 인내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저 사람도 속으로는 고마워할 거야 라는 부질없는 희망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과 맹목적인 배려가 내 영혼을 파괴하는 괴물을 키워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이해와 자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하고 차가운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부당함 앞에서는 명확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심리적, 물질적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려는 자에게 단호하게 문을 닫아거는 결단력, 그것만이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들이 나의 사랑이나 헌신으로 인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구원자적인 착각을 처참히 부숴버려야만 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그 끝없는 갈증을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병리적인 궤도에서 과감하게 탈출하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진실 공방을 벌이며 서류 더미 속에서 차가운 제도의 벽에 부딪혀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저는 비로소 진정으로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 모든 힘은 누군가를 향한 맹목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이제는 제 자신을 그 무엇보다 깊이 사랑하고 지켜내겠다는 숭고한 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르쳤듯, 이제 저는 제 삶의 문제를 온전히 직시하고 제 영혼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완벽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리고 자존감이 깎여 나가는 사람. 그럴듯한 명분으로 당신의 성과를 가로채면서도 오히려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 당신의 일반적인 배려와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끝없이 착취하는 사람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불청객이 자리하고 있다면 내일 아침 당장 이 책을 펼쳐보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고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은 지금 이 순간 당장 내려놓으세요. 그들은 타인의 고통과 에너지를 양분 삼아 살아가는 심리적 포식자일 뿐입니다. 그들의 망가진 내면을 고치려 애쓰는 대신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십시오. 그들과 물리적, 정서적인 거리를 철저히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향해 던지는 동무든 화살, 깎아내리는 말들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결코 그들의 일그러진 시선이나 이기적인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우주의 무게를 견딜 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빛을 서서히 잃어가면서까지 억지로 부여잡고 있어야 할 관계는 이 넓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인 당신의 삶이라는 단 한 번뿐인 경이로운 무대에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불청객들을 가차없이 무대 밖으로 끌어내십시오. 높고 견고한 경계의 성벽을 세우고 당신의 내면을 침범하려는 그 어떤 시도 앞에서도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분쟁과 증명의 시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린 저의 땀방울과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거짓으로 짜인 거대한 장막도, 타인을 기만하여 얻어낸 얄팍한 성취도 결국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그 실체를 드러내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의 자리를 영원히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길고 외롭더라도 저는 절대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두 번 다시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다는 제 자신과의 가장 거룩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어느새 밤이 몹시도 깊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고요히 잠들어 있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다독이지 못한 거센 파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파도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맞서며 저는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눈부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고 숨가쁘게 살아내신 당신,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간신히 다 잡으며 타인의 무례함 속에서도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켜낸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눈물겨운 인내와 선의가 때로는 세상의 불공평함에 부딪혀 상처 입을지라도 당신이 품은 그 따뜻한 본질마저 부정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 보이고 진실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진실은 결국 짙은 어둠의 무게를 뚫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찬란한 아침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저 역시 저의 삶을 되찾는 진정한 아침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제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저의 굳건한 기도이자 제 남은 인생 전체를 관통할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단호하고 분명하게 소리내어 선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 그 누구의 오만함도, 그 어떤 기만과 거짓말도 감히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오늘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작지만 단호한 다짐이 다가올 내일 당신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눈부신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스터즈 유튜브 꿈꾸는 라디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맞이할 하루는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너무나 단단하고 평온하며 그래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 앞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